차에서 노래가 나와요. 차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아, 차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어? 차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빨리 틀어줘요. 차에서 노래 나옵니다. 이야. 오디오 틀었어요. 자, 이 형은 옛날부터 저놈의 카카오톡은 어쩔 수가 없나? 준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얼굴팔이 하는. 네. 오늘은 네. 기본 세팅? 베이직? 네, 베이직. 뭐 세팅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냥 추천하는 것들? 유행하는 뭐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싶을 만한 네. 그런 기본 세팅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봅시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렇게 차가 기본적으로 그 구매를 한 다음에 아니면 혹은 중고구매 후 이렇게 기본적인 조립이나 뭐 기자재 연결 같은 거는 다 끝났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가 얼라이먼트 같은 것들이죠. 네. 처음에 해야 될 거가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얼라이먼트 개념들은 얼추 설명은 드렸으니까 기본 설명은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유행하는 세팅의 한 적정치만 알려드릴게요.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얼추 하면은 기본적인 주행성은 나오니까. 네네. 일단 프론트 캠버 같은 경우는 한 4도에서 많이 넘으면 한 8도 왔다 갔다 하고요. 캠버요. 네네. 캠버가 이렇게 시직면에서 봤을 때 내가 7도. 네. 보통 한 많이 나오면 8도 정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제 거 같은 경우가 한 4도 정도 잡고 평소에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맛이 많이 넣으신 분들은 8도, 9도? 10도까지는 좀 오버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위아래 킹핀이 생기는 요 각도가 캐스터라고 부르는데 요 캐스터는 보통 한 10도로 출발해가지고 10도에서 좀 낮추시는 분들도 있고 한 16도, 18도 이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거 같은 경우는 한 10도 전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이시는 게 타각 세팅. 네. 에커먼이랑 이거랑 같이 물려서 하죠. 제 거 같은 경우는 약간 타각발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심하게 나온 편이고요. 네, 이렇게 심하게 나온 편이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잡으시는 분들이 다 세게 잡은 차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팅하기도 하고요. 자각이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만 나와주면은 네네. RWD는 뭐 기본 통과. 네. 많이 나오면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일단은 그 토 설명부터 드리면은 후륜 스타일에서 토인으로 잡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앞바퀴가 벌어진 정도가 토라고 부르는데 이 토가 제로 아니면 혹은 아웃으로 이렇게 잡히죠. 이거는 에커먼 세팅하고 같이 맞물린 거라서 딴 차를 하나 더 보면은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토아웃은 한 3도 이상으로 심하게 벌어지면은 앞에 조향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YD2 같은 경우는 몇 도 정도죠? 잠시만요. 개인적인 추천이 사람들이 온라인 세팅 볼 때 이렇게 차를 이쪽 방향에서 보시는데 이쪽 방향에서 보시면은 좀 차이가 확 보입니다. 한 요 정도면 한 2도에서 2.5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한 1.5도 왔다 갔다 하겠네. 지금 눈대중으로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네. 에커먼은 설명을 저번에 안 했거든요. 깜빡했구먼. 네. 에커먼이 뭔지.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이게 기본적인 것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타각을 꺾은 상태로 드리프트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주행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여기 바퀴가 도는 각이랑 여기 바퀴가 도는 원주각이 틀리죠. 네. 그래서 이 바퀴가 서로 이 원주각에 의해서 타이어가 회전 반경을 맞추기 위해서 생긴 게 에커먼이라고 많이들 부르고요. 이 세팅이 드리프트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타각을 꺾었을 때 앞뒤 바퀴 이 각도의 차이를 에커먼이라고 불러요. 결국 세팅을 할 때요. 느낌이 딱 그 느낌인데 다이로 한 제 차 같은 경우는 에커먼을 좀 적게 잡은 편이고요.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코너 움직일 때 이 날림각에서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성향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 차가 에커먼이 거의 제로. 살짝 살려놓은 상태고요. 이거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하이브리드 샤시가 에커먼을 전형적으로 쓰는 샤시. 이 각도랑 네. 이 각도랑 네네. 리어. 리어는 뭐 캠버랑 말고 별로. 네, 리어도 뭐 네, 캠버가 리어도 뭐- 기본적으로 캠버는 대체적으로 약하게 주는 편이라서 한 0도에서 3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리어 토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걸리는 게 많아서 그런데 보통 토이는 한 0도에서 2.5도, 3도 왔다 갔다 하고요. 토인이 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인이 1.5도 정도 되고요. 네, 맥시멈 토인이 1.5도 정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토인이 한 0.5도 되네요. 토 아웃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전륜에서 토아웃을 그 짐카나 같은 거 할 때 잠깐 쓰긴 한데 드리프트에서 토아웃을 리어에 적용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쇼기 네네. 초보자분들이 쇼 만지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뭐 어떤 느낌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일단 소프트해요. 다른 RC랑 비교해서. 네. 방수도 낮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같은 경우도 드리프트용으로 좀 소프트하게 나온 계열을 쓰고요. 네. 이 스프링을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놨을 때 내려가는 거를 프리로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거를 다이얼을 잠궈가지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상고에서 적당하게 움직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상고 같은 경우는 한 낮게 쓰면은 한 5mm, 뭐 높게 쓰면은 한 12에서 15mm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가 저기 요 차가 많이 높네요. 네. 차가 자기가 원하는 그 움직임이 나오는 상태면은 뭐 이거의 답이다 이런 식은 없어요. 대부분 근데 쇼 만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이 쇼기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네. 요런 네. 유격이라고 표현하죠. 네. 보통 이게 뻑뻑하면은 쇼기 앞만 잘 먹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이게 꽉 잡아버리면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알아서 그리고 또 많이 생각하시는 네. 기어비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모터- 답은 네. 없어요. 이게 타이어나 노면, 그다음 차 세팅 밸런스 이거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희가 뭐 정확하게 답은 하면은 도사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기어비 같은 경우는 일단 매뉴얼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은 여기 요거 스퍼라는 아, 근데 이거는 또 차마다 또 다 다르니까. 네, 내부 기어비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보시고 자기 내부 기어비를 계산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최종적으로 스퍼 피니언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일단은 제가 자주 쓰는 내역대로 하면은 네. 이 모터 턴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10.5. 네, 10.5턴일 건데 제가 많이 쓰는 게 10.5 할 때는 한 낮게 쓰면은 한 7점대에서 높게 쓰면은 한 12점대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얼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자주 쓰는 턴수가 10.5 다음에 8.5턴을 많이들 쓰세요. 네. 8.5톤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모터 턴수가 내려갈수록 RPM이 세지는데 네.
8.5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어비가 한 10점대에서 높게 쓰면 한 16점대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네, 얼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조합일 뿐이지 이거는 뭐 개인 세팅 취향이나 노면 타이어 조합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제가 알려드린 기본적인 거에서 취향대로 골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초보자분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느끼기에 네. 이제 뭐 차가 좀 많이 날린다 싶으면은 기어비를 올려주시고 네, 이게 네.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느낌이니까. 이 차 세팅을 이렇게 버무려 놓는 게 그쵸. 자기 주행 스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자기 주행에 느끼는 감으로 조절하시는 게 그쵸. 거예요, 결국은. 좀 안 미끄러진다 싶으면은 낮춰주시고. 네, 그렇죠. 이 낮춘다는 소리가 그 기업이 숫자가 내려가면은 결국 여기 스포는 적어지고 피니어는 커지겠죠? 커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게 회전비가 훨씬 세지니까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네네. 백러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 백러쉬가 이게 그 요 기어 사이 유격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흔들리는 이 유격. 네네네.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우시면은 여기다가 뭐 종이 같은 거 껴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이런 종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 넣으신 다음에 A4 용지 한 2잔 정도. 네네 한 요 두께가 얼추 뭐 이런 두께인데 정도 해놓고. 이 상태에서 꽉 물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쪼셔서 조절하시는 게 편해요. 뭐.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유격이 생기는 거죠. 네, 이 정도. 네, 얼추 기어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초보자들이 이제 네. 차를 어느 정도 완성하시고 네.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할게요. 네, 이게 조종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가 스티어링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 여기 보시는 트리거가 요거의 스로틀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꺾으면은 왼쪽으로 꺾이고 이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꺾이고요. 그다음 스로틀을 당기면 차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뒤로 당기면 뒤로 갑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일단은 뭐 드리프트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요. 네. 초보자분들이 네네. 차를 사면 무조건 드리프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차를 타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따고 연습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드리프트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처음 기본적인 이제 뭐 조작 운동법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등속, 카운터, 후륜 다 상관없이 네. 입문하셨으면 무조건 하셔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연습할 때 일단 드리프트 같은 거는 안 하고요. 네. 팔을 이렇게 콘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선회하는 거. 분홍차 왜 저거 밟고 가는 거죠?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분홍차 이거 왜 자꾸 밟고 가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연습이 끝나셨으면은 이렇게 콘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드리프트를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스로틀을 막 당기시는 게 아니라요. 살살 당기시면서 이렇게 그렇죠. 차의 제어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실차도 보면은 네. 악셀을 왕왕 밟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스로틀도 그리고 살살. 요거 주행 같은 경우는 자이로를 켜신 상태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이를 켜고 네, 어차피 후륜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자이로를 몸에 익히면서 하셔야 그렇죠.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콘 사이를 이렇게 원을 두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왔다 갔다. 기본적으로 차를 제어할 수 있어야 드리프트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카운터가 안 먹게 제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스로틀을 살살 당기면서 스티어링도 같이 박자를 맞춰서 움직이고요. 갈 때도 중요하지만 올 때가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네, 왼쪽 오른쪽이. 사이사이로 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신다. 네, 그러면은 네. 해야 될 게,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돌이 팔자 이거를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이걸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차를 카운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게 되죠. 일단 자이로랑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이니까. 지금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카운터가 오른쪽으로. 그렇죠. 네. 이거 뭐야? 같은 경우는 자이로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서 스티어링 개입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정말 미세하게. 네, 그렇죠. 미세하게 오른쪽이네요. 어차피 그 기본적인 모션은 자이로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거기 맞춰서 개입하는 박자만 맞춰주면 돼요. 그렇죠. 이제 원돌이도 연습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꼭 까먹은 게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돌다 보면은 반대쪽 방향 감각을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좌우 이렇게 골고루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네, 그렇죠. 아까 그 미끄러지지 않을 만큼 연습하는 양과 미끄러뜨리는 양과의 트로틀 감이. 조화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 이게 원돌이가 그다음에 몸에 익었다 그러면은 이제 팔자 연습을 추천을 하는데요. 네. 팔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콘을 좁게 두시지 마시고 넓게 놓고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같은 경우는 한 2개씩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돌아서 그다음 날릴 준비하고 다시 날리고 이런 식으로 날리고 이런 식으로. 이 팔자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네. 가장 핵심이 아주 기초적인 관성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차를 날릴게요. 관성 드리프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다시 날리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브레이크 치는 타이밍을 좀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본능적으로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코너 진입 전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뭐 몇 번 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속도가 많이 오버돼가지고 그 감속이 필요한 시점이면은 브레이크를 쳐주고, 뭐, 그렇지 않다 하면은 굳이 뭐, 브레이크를 쳐가지고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연습밖에 없어요. 네, 뭐, 네. 이게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뭐 차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해서 얻는 결국적인 핵심은 드리프트를 하기 위한 테크닉을 얻는 거죠. 그렇죠. 네. 진혁 씨 몇 년이나 하셨죠? 올해 한 10년 정도? 이거 봐요. 10년이나. 민우 씨도 몇 년이나 하셨죠? 3년 정도. 네. 이게 그렇게 뭐 오래 한다고 네. 뭐 굳이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긴 한데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죠. 그렇죠. 어쨌든 연습량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얼마든지 직업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노면 상관없이 타이어만 맞으면은 네. 연습 시간이나 뭐 장소에 제해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민우 씨, 아 빨리 오세요. 네, 아니 제가 초보자분들이 네. 이제 이런 뭐 서킷 같은 곳에 놀러 오시면은 홍콩 모임 같은 네, 네.
그러면은 자기가 되게 방해될지 엄청 걱정하세요. 그런 걱정은 일단은 초반에 다 해요. 네, 네. 그 민폐라고 막 그 혹시나 그 미안해가지고 막 차 빼고 그러는데요. 네. 뭐 그거보다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악 물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보기 좋거든요. 그쵸. 초보분들이 오셨을 네. 때. 운전 못한다고 고속도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희도 입문했을 때는 누구나 다 못했어요. 네. 근데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특출나게 천재. 네, 저는 처음부터 잘했나 봐요. 어쨌든 네. 근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서킷을 탈 때 네. 네. 이게 초보분들이 처음부터 와서 이제 좀 드리프트를 자주 이제 좀 하려고 하시는데 네. 처음부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일단 두려움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혹은 기대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처음 나오셨으면. 일단 처음 서킷 타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거기 모임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 주행을 일단 처음에 보세요. 네. 일단 주행 라인이나 혹은 여기서 감속을 어떻게 하는지 가속을 어떻게 하는지 네. 이 포인트들을 일단 익히시는 게 좋아요. 네. 공략은 여기서 그 코스에서 오래 하신 분이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라인을 머릿속에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코스 인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드리프트를 하시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라인을 타주는 식으로요. 그렇죠. 굳이 막 드리프트를 하시려고 욕심 낼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일단 코스를 돌아보시면서 이 코스의 특징을 먼저 익히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다음에 가속하고 그다음 여기쯤에서 드리프트가 아마 시작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워밍업이죠, 워밍업.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내 컨디션은 어떤지 차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코스 숙지를 하시고 드리프트를 하는 거지. 그리고 뭐 박는다거나 혹은 스핀이 난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RC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는 다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익으셨다 그러면은 딱 코스를 쭉 타시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네, 이게 초보자 비교 대결이라서 민우 씨 드리프트 좀 해주세요. 뭐 하다가 뭐 실수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잘하시는 분들도 연습하시다 보면 실수 나는 상황이 다 많으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뭐 개의치 않으시고 연습을 하시는 분인데 뭐 코스가 예를 들어서 뭐 까는 방식의 코스인데 뭐 실수로 밀었다 그러시면은 얘기하고 미리미리 가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 어쨌든 모임이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요. 네. 나오시고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제가 그걸 못해서 잘 못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